안녕하세요.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전 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참 공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고요. 그곳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참 이쁘고 친구들 만날 나이에 애도 없는데 결혼을 하냐고 말렸지만 그냥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보육원 보호시설을 돌아가기엔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보호소를 나가라는 통보로 전 고시원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인지 정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발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것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실수였지만요. 연애할 때는 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정 꾸리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했어요. 주먹을 일삼는 건 기본이고 결혼을 하니 일하는 것도 때려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월세까지 밀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일단 돈 모을 때까지 시댁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저야 어쩔 수 있나요? 돈 없고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시댁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워낙 저를 안이 꼽게 보시고 부모 없고 천에 고아라서 면전에서 욕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앞날이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나서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팔자를 내가 꼬았구나. 고아로 자라서 사랑을 못 받으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 못하고 그저 사람이면 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개 취급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제 통장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을 탈출해서 이혼하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독립적으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남편 몰래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떻게 노름판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그나마 하나 남았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하다가 집이 법원에 넘어가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돌아가신 시부께서 강원랜드에 온 재산을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걸 알아서 시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 좀 있는 거 다 달라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엄마 적당히 해. 그거 중독이야. 아 나도 도박하고 나도 빚쟁이야. 마이너스 통장에 지금 빚에 허덕여서 못 내는 이자가 얼만데 이놈의 집구석은 부모가 도움도 안 되고 아 진짜 살기 싫다 라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시모는 저한테 돈 모은 거 다 안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몰래 돈 모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달라니요. 저는 땅 파서 돈 벌었나요? 저도 매일 진땀 흘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손목이 떨어져 나갈 듯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막말로 어머니, 제가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서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락바락 소리치시고 밥도 제 것만 쏙 빼놓고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정상적으로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면서 주먹으로 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미련하고 안쓰러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일하는 곳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 들어갔고 핸드폰을 꺼둔 채 거의 일주일간 죽은 사람처럼 일도 안 나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진정시키고 정신이 조금 되자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중이 다다다 오더군요. 전화를 키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안 받을까 하다가 이놈의 성격 때문에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꼭 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리고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절 불러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곳이 위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습하고 건물도 없고 산들 사이에 도로만 뻥 뚫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간 후 시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제대로 된 가로등 하나 없을 정도로 으슥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고가 난 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사고 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주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깨어 있어요. 나 살아있다니까요. 나 지금 다 들려요. 간호사쌤, 의사쌤 목소리 다 들려요. 라고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밖에서 안을 못 보는 투명색 통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맸던 것이죠. 끝없는 계단을 계속 걸어가고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며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또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죠. 여기에 의식이 있다고 제발 나 좀 확인해달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몸 하나 입술 하나 꿈뻑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코마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이었죠. 저는 멀쩡하게 생각하고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희미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힘껏 외쳤어요. 어머니, 남편, 나 의식 있어. 나 몸이 안 움직여도 살아있다니까? 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압박감과 고통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죽겠다 싶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끔찍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하늘은 검정색에 바닥에는 송곳이 박혀 있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발에 피가 나도록 걷고 또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 갑자기 꿈속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동자에 반응 오는데? 눈동자랑 손가락 반응 온다. 라는 소리와 함께 저는 꿈속에서 벗어나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의 외침이 통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발가락, 손가락, 고개 돌리는 거, 눈 깜빡거리고 어눌한 말을 사용하는 등 점점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왔고 몸이 말을 안 들어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수위를 견뎠습니다. 형사로 추정되는 분께서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앉을 수 있게 되자 저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다 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 정신은 멀쩡했다고요. 간호사쌤이랑 의사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고 저 담당 간호사분이 성이 최 씨라는 것도 기억해요.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이 저 한번 면회 온 적 있었죠. 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상태 계속 안 좋았고 그때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다 기억한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온갖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진정하라고 이렇게 힘쓰다가 다시 몸 상태 안 좋아진다고 지금은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저를 진정시켰고 제가 진정이 되자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교통사고 당한 이유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요. 도박 빚에 허덕이던 시모와 남편은 저를 사고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더군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노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보험 사기 같은 걸 해서 돈을 꽤 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해서 시모와 남편이 저를 대상으로 그 짓을 꾸민 거였어요. 저에게서 나온 돈을 일정 부분을 그 보험 사기 일당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남편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차로 저를 친 거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장소까지 저를 유인한 거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었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앗아가려고 하더니 치가 떨리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져서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친 자동차가 도난된 차였고 그 장소에 CCTV가 하나도 없어 뺑소니로 범행을 못 잡을 뻔했다더군요. 본인들이 안 잡힐 줄 알고서 시모와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면회와서 남아있는 저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 지인이 다른 사기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과 함께 꾸민 일들이 들통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모와 남편은 지금 영장 발부되어서 구속수사 받고 있다고 해요. 못해도 징역형이라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감옥에 갈 거라고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일이 TV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심리치료 과정을 병행하며 몸을 추스렸어요. 오랜 시간 근육을 못 쓰고 혼수 상태였기에 계속 재활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모의 소송 과정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한 시모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나 고약하고 못돼서 꼭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저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시모와 남편은 징역형이 떨어져 지금 콩밥 먹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원하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요? 저는 직접 당해보니 정말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냥 믿을 건 제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가정 이루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 꼴까지 났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고아원 시설 출신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사람 가려서 만나요. 힘들어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